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4월 13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발생을 해가지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트럼프가 했지만, 뭐 대표적인 것은 그거죠. JD 벤스 부통령까지 보내놓고 하루 협상하고 안 됐다고 바로 돌아갔다. 이거는 JD 벤스의 얼굴을 망가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긴장감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것은 의도된 것이다. 미국이 시간을 벌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정치노평에서 쭉 들여왔던 제 입장을 수정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걸 느끼게 됩니다. 트럼프가 왜 그랬을까? 자, 그러면서 교황이 며칠 전에부터 이제 포착된 거죠. 뭐 그때부터 그랬으니까 트럼프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이번 교황은 미국 출신이에요. 예외적으로 미국에는 가톨릭이 힘이 되게 약합니다. 기독교 국가이긴 하지만 뭐 기독교 전반의 힘이 별로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가 됐을 때 미국에서 뒤에서 힘을 썼다, 이런 분석이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가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다? 진심일까? 가톨릭이 진정 이 전쟁을 막아야 되겠다고 깊게 마음을 먹어서 트럼프를 면전에서 비판할 정도면은 같은 나라 출신인 트럼프를 전 세계 성당에서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천주교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 또한 제스처로 보이고, 이재명은 뜬금없이 이때까지 우리가 전혀 그런 적이 없었던 네타냐후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게 다른 나라에 올라탄다. 미국은 아무 말이 없다. 이스라엘 대응을 보도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런가? 맥락은 같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월 15일에 있는 트럼프의 중국 방문이죠. 그때까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다. 원래 3월 말에 가려고 했던 것이 한 달 보름이 연기됐는데 그간에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게 분명해요. 트럼프가 이런 바보짓을 해가지고 탄핵이 식은 죽 먹기죠, 이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할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 화살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톨릭이 비난을 한다, 트럼프를. 근데 트럼프가 전쟁을 깔끔하게 손을 뗀다. 그리고 평화 모드로 제 방향을 확 틀어버린다. 그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루 만에. 김정은과 화해를 한다. 전쟁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이스라엘 네타냐후밖에 없다. 그는 개신교고 교황은 천주교다. 그렇죠. 이것은 트럼프가 손을 안 대고, 트럼프의 행동의 결정에 따라서 손을 안 대고 네타냐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무서워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희한한 짓을 하는 것은 미국의 자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자본의 대부분은 유태계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본이 미국을 탈출하지 않으면서 네타냐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의 평화 모드로 가는 부분이 상당히 세지고, 그 과정에서 다극화로 가면서 미국의 패권은 저물면서 미국은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투자처가 새로 발굴되는 거죠. 달러가 투자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일이 한꺼번에 중요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트럼프가 한국에 기대하는 바는 엄청나다. 그리고 오늘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 뚜렷해진 것은, 북한과의 이야기가 많이 잘 진행이 됐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 왕이가 엊그제 북한을 방문했죠. 그래서 외상을 만나는데 그친 줄 알았더니 같은 날 김정은을 만났어요. 자, 그 이야기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개별 사안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협상이 결렬됐다. 뭐 핵 문제 합의든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로는 뭐 구체적인 이야기 나온 거 없어요, 사실은. 네,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JD 벤스를 투입한 것은 전 세계가 해결되겠구나라고 믿게끔 만드는 그 낚시밖에 안 됐어요. 하루 협상하고 돌아왔잖아요.
계속 머물러 협상을 해내야죠. 될 거면. 그래놓고 밑에 이야기하죠. 호르무즈를 역봉쇄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어요. 말 자체가 어려워요. 지금도 봉쇄되어 있는데 거기를 역봉쇄해서 이란배까지도 못 나오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유가를 고유가로 유지시키면서 전 세계의 긴장감을 계속 유지시키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거든요. 그 말은 즉 트럼프가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디 벤스는 낚싯밥이었다. 미끼였다. 실제는 이거다. 긴장을 어떻게든 유지시켜야 된다. 근데 계속 이제 이것은 이제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만큼 하루하루 버틴다. 이것은 미국의 경제 위기, 자본의 탈출에 기인한 경제 위기,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강력하게.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대전환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과 중국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우크라이나전은 정말 뜨거운 감자거든요. 미국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러시아가 확 잡아먹을 수도 없는. 예. 그래서 그거를 계속 달고 가는 게 아닌가. 거기에 북한이 합의해 준 게 아닌가. 왜냐 중국까지 끌어들여서 완벽한 다극화로 가는 것으로 그림이 잡혔거든요. 지난번 에이펙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를 원했던 당시의 상황하고는 달리 거기에 북한이 좀 합의를 해주었다. 이래 되면 트럼프가 조금 더 시간을 끌 수도 있다.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거나 마지노선은 어떤 식으로 결말을 짓든지 간에 중국 가기 전에 한다. 그 전에 북한 이야기도 4월 말 정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라프로프 외상이 갑자기 중국을 간대요. 4월 15일 날. 예. 그것은 왕이가 북한을 다녀오고 난 다음이에요. 즉, 이 사람들이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우크라이나를 접어두고 가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동의하지 않았던 북한이 거기에 동의를 한 게 아니냐. 즉, 그것은 트럼프가 다른 노력을 해서 중국이 이 그림에 들어오게 됐다. 한 파트너로서. 그 전체적으로 그림은 더 좋아졌다.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예. 너희가 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남쪽에 한국이 즉 한반도 전체가 너의 제대로 된 파트너다. 너도 태워라. 뭔가를 장난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이 기대는 바는 또는 향후 소통이 되는 한반도에 기대는 바는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한반도 위상을 계속 올린다. 인위적으로. 거기에 이번에 이란 침공과 관련된 어떤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계속 몸값을 올린다. 즉 이게 이제 원했던 바죠. 너도 배팅을 해라. 한반도에. 예. 간만 보지 말고 그걸 트럼프가 결정했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 쭉 드릴 내용들은 다 사실들입니다. 그 사실들 한 밥상에 놓고 이 밥상이 헛제사밥인지 화려한 전라도에 젓갈 정식인지 아니면 뭐 12첩 한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역봉쇄 우린 따로 모이자 트럼프와 제안 거리둔 연구 벌써 바람 맞았어요. 이것은 바로 며칠 이 상태로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다 느낀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것은 같이 짜고 치는 걸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이걸 예상 못했을 리는 없거든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나토 국가들 트럼프가 나토를 사실은 붕괴시켜 놓고 나토 국가들이 안 오니까 안 도와준다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걸 비난하고 한다. 그래서 미군을 빼겠다. 거기서 쿨리부터 미군은 빠지는 건데요. 한국도 은근슬쩍 끼워 넣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연일 트럼프 비난하는 교황, 이 교황권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트럼프는 행동의 전환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란 해결, 북한 해결, 중국 방문 전까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여기서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것은 즉 결국은 교황의 설득에 먹혀서 순방향으로 제자리를 찾아오는 트럼프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네타냐후를 그 길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예외적으로 이재명이 네타냐후를 비난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다른 나라들이 올라타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건 방향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다 아는 트럼프의 쇼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쇼의 이유는 뭘까? 자본이다. 자본의 탈출을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건 그렇죠. 당연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 오브 댐이 된다. 패권적 지위를 잃게 된다. 주요 국가는 되겠지만 그러면 달러 지금 엄청나게 거품이 많이 껴있는 빚잔치를 해야만 되는 저 달러가 연착륙하기가 패권이라는 주춧돌이 빠지게 되는 것인데 미국 자본이 온전하겠습니까? 그걸 동시에 지켜내려는 화려한 몸놀림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지요.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고 거기다가 엑시오스라고 대북 신뢰성이 있는 인터넷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레오 14세가 트럼프 균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돌이킬 수 있다. 이것은 트럼프가 돌이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정의의 사자로서 입장이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비난은 이스라엘의 나쁜 짓을 가지고 네타냐후를 비난하기 시작했으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우리는 계속 네타냐후를 비난했었어야 돼요. 세상의 모두가. 근데 이재명이 나서고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따라 붙는다? 올라탄다? 이것은 권력이 많은 부분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에서의 영향력이 한국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올랐었죠. 이번에 인도네시아까지 와가지고 우리한테 항복했잖아요. 예, KF-21 시제기도 한 대 받아간 것 같더라고요. 돈도 내겠죠. 그거 굴복한 거예요. 아세안에서 제일 강하게 버텼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예. 자, 그래서 현재 가톨릭은 항상 이런 기회를 모색해 오고 있었어요. 지난번 바이든 때도. 자, 이번에도 어떤 결과가 맺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바이든 때 하는 움직임보다는 현재 훨씬 진전이 많이 된 느낌이에요. 거의 다 됐다 이런 느낌이죠. 자, 마지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늘에 달린 문제라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제가 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야지 하늘이 배신을 안 하겠죠. 최소한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자, 이런 게 왜 같은 날 다 나오냐? 위에 보면은 이제 뉴트럴리티 스타디스라고 이게 아마 스위스 쪽에 있는 어떤 유튜버가 하는 건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의 전통적인 좌파입니다. 좌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미국이 쫓겨나고 영국이 쫓아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좌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과거에 전형적인 좌파의 껍질아이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미국 제국이야. 미국 제국주의 안녕. 호주와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미국을 떠나고 있다. 이 한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꽃이다. 근데 여기서 생각 안 하는 게 자본의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급전직하하게 되면 뒤에 아무런 백업 장치 없이 이래 되면은 미국 달러가 다 도망을 가게 돼 있어요. 다른 나라들로. 패권이 없어지는 건데 그럼 빚잔치를 해야 되는데 전 세계가 미국의 빚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 자산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그들이 노력했던 돈을 다 달러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전 세계적인 유례 없는 공황이 오게 돼요. 경제 공황이. 지금도 어렵잖아요, 경제는. 코로나 거쳐, 우크라이나 전쟁 거쳐, 이번에 이란 침공까지. 그거를 고려하지 못하고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 웃기는 이야기예요. 맞는 부분은 있어요. 저게 트럼프가 원하는 부분이에요. 트럼프가 똥꼬가 차이고 권력이 다른 데 넘어간다는 부분이. 이것은 한국과 미국 간에 강력한 신뢰관계가 있고 미국의 명줄이 우리 손에 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하는 최선은 한국한테 힘을 몰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번 하루 지나면서 한 이틀 걸치면서 제가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세안에 준 게 아니라 이제 G7 넘어가는 거예요. 마크론이 괜히 온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에. 자, 이러면서 일본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밑에 내용은 이제 이재명을 막 많이 빨아주는 숭배하는 그런 기사긴 한데 위에 내용하고 맞춰보면 이게 맞긴 맞아요. 각국 정상들이 이스라엘 비판에 동참을 했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강국이 되면서 거기에 세계 경제를 재편할 수 있는 특히 미국의 영향권 내에서 생산력을 갖추고 있죠. 인프라를 전 세계로 빨리 짧은 시기에 깔아줄 수 있는. 동시에 북한이라는 새로운 생산지 기지를 활용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시간 내에 다음 기술 표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국가죠. 거기에 미국이 이제 배팅을 했고 내 명주는 한국한테 달렸다. 이걸 인정하고 다른 나라도 다 공감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번에 JD 벤스 보내가지고 빠꾸 한 것은 알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구분응선을 넘었다. 그러면 다시금 5월 15일 시진핑 방문 전까지 미국의 주도로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 이스라엘 네타냐후를 제거하지만 유택의 자본은 움직이지 못한다. 유택의 자본이 달러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매력은 한국이 제공한다는 거죠. 북한과. 예. 그런 것들이 저기 유럽의 좌파들이 현재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지금 전 세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죠. 미국이 위험하다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데 그런 신호를 지금 포착하는 곳이 어디도 없죠. 예. 자, 이거 어젠가 한번 나온 뉴스인 것 같은데 호주 대사가 한국과 상호 의존적으로 해서 호르무즈 함께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줄 서는 거예요. 이미 넘어온 거예요. 이제 한국인도 다 줄 서는 거예요. 네. 자, 오늘도 폴란드 총리가 왔죠. 그러면서 이때까지 잘하고 있었던 방위산업협력을 넘어서 배터리, 인프라, 과학기술, 우주 등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 협력하자. 이것은 분명히 폴란드가 향후 이제 유라시아 대륙에 연결되고 지금은 이제 과거 그 패권의 경계선에 있었던 나라들이죠. 헝가리, 뭐 폴란드, 체코, 뭐 밑에 유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생산 기지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서로 주고받는 거죠. 유럽 시장을 공략할. 자, 거기서 배터리, 과학, 우주 이런 걸 언급했는데 지난번에 이태리 멜로니가 와서 자기들 반도체 생산 기지 원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반도체가 안 나온 것은 그거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닌가. 자, 이게 우리 언론은 전혀 나오지 않지만 상당히 복잡한 글로벌 마인드로서 우리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뭔가 받아가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새로운 판짜기가 기존에 패권 있고 인도나 아랍권 그리고 동남아는 나는 중립이다. 글로벌 사우스로 빠져 있을 거다. 그게 아니라는 게 확 뒤섞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주류로 등장하느냐 한국이다. 이걸 이제 다 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다 바뀌는 일들이잖아요. 인도네시아 갑자기 꼬리 낮추고 오는 거 보세요. 마크롱 마찬가지죠. 예.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사안이 이거죠. 이게 이제 왕이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을 만나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 CCTV에서 한 1, 2분 정도 노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시진핑과의 약속을 확실하게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왕이는 시진핑 이야기를 전달하고 김정은은 자기의 뜻을 왕이한테 이야기를 해서 시진핑에게 전달해라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거는. 예.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는 다 뭐 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이야기겠지만 한 가지 딱 도드라지는 게 있었어요. 제 귀에 뭐였느냐?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제도 남한도 하나의 중국을 지지해요. 북한도 하나의 중국을 지지해요. 중국을 본격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한다고 해서 중국을 본격적으로 구석에 몰지 않겠다는 약속을 확답을 받은 거예요. 자, 왕이가 김정은을 예방하던 이날 대만 국민당의 여자 총수는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면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불필요한 갈등으로 대만의 잠재력을 갉아먹을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분위기죠. 자, 지난 몇 달간 트럼프가 뭐 일단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만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바가 있습니까? 일본이 초기에 다카이치가 되고 좀 찝쩍거렸죠. 뭐 자위대 보낼 수 있다 그러고 그러다 구속으로 가서 더 이상 그런 이야기 못 하잖아요.
자, 그것은 이 지금의 현재 다카이치 정부하고 미국은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다카이치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20화 부른 겁니다. 다카이치를 부른 게 아니고. 예. 자, 이러면 다 된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남북 문제밖에 없잖아요. 뭐 남북 문제 이전에 북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조건이고 이게 순리에 맞는 것 같아요. 과거 때보다. 과거에는 미국이 이런 성향이 강했거든요. 북한의 위협이 있다. 한국은 통일을 원한다. 중재도 열심히 한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 투자처를 열어줄 수도 있다. 러시아도 그걸 원한다. 그렇지만 중국을 구석에 몰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 좀 셌다면 지금은 완전한 다극화 시대에 즉 미국의 몸값이 더 떨어진 겁니다. 내가 그것까지도 주도할 수 없다. 각각의 친한 와중에 들어오고 우리는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다극화의 껍질을 쓴 패권, 새로운 패권의 형식이다. 지배 형식이다. 이런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은 정말로 다극화 시장, 다극화 세상의 한 플레이어다. 그 중에 한국이라는 플레이어에 붙어야 된다. 한국이라는 포텐셜도 엄청나게 강하지만 지정학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고마워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남북한에 대해서. 거기다 러시아도 결과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푸틴도 급했다는 거예요. 맞아. 여기서 북한하고 중국이 원수가 되면 되겠나.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는데. 그건 아니지. 우리 러시아가 중국을 엄청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브릭스 같은 관계를 통해서 미국에 같이 저항하는 좋은 유대관계를 가져왔어. 그 힘을 이용해야지. 자,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도 패권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패권에 대한 어떤 흔적을 미국은 완전히 버렸다. 이게 여기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고마워한다. 북한과 한국에. 특히 북한에. 남은 건 남북 문제밖에 없어요, 지금. 그 전에 이제 북미 종전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이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도 우크라이나전이 없이 북미 종전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교황이 나서기 시작한 거거든요. 교황이 나선다는 것은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키겠다는 거예요. 문재인 때도 교황한테 공을 많이 들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국가안보실 3차장을 만들었고 그 3차장 여성이거든요. 거기가 윤석열 때 바티칸 대사했던 사람이 거 있는 거예요. 그 여성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 신호들이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북미 종전선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높다고 봅니다. 분위기 좋아요 지금. 예. 그러면 그 자체 좋다는 분위기 자체가 지금 유럽이 우리한테 줄을 선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는 갈 데가 없어요. 말라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 지형 전환을 만들어낸 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지난 에이펙이 10월 말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12월 1, 2, 3, 4 예, 반년 만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반도가 주도해서 되는 거예요. 김정은은 자기 몸값을 분명히 다쳐서 받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향후 남북 관계 균형 있어서 경제적으로야 뭐 북한이 남한에 뭐 할 게 아니죠. 예, 그렇지만 그들의 발언권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왕이가 가면서 잘 해결됐다. 저 신호가 다 나오잖아요. 국민당 총수는 시진핑 만나고 왕이는 여기 만나고 우리는 네타냐후 비난하고 교황은 트럼프 비난하고 트럼프를 금방 말 바꾸면 돼요. 나머지 밥상은 전부 트럼프를 위한 것이니까. 예. 그러면 교황은 순식간에 트럼프의 지지자로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그러면 북한이 과거에 어떤 나라였느냐, 어떤 인식으로 전 세계 시민들한테 받아들여졌느냐 이런 것은 거의 안 중요하게 될 거예요. 예,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자본 문제를 계속 트럼프는 계속 신경 쓰면서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까지 나섰다. 이스라엘 문제가 왜 거기서 나오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자본과 네타냐후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지금 유택의 자본과 네타냐후를 갈라치기 하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신감이 보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나라가 다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다. 트럼프 혼자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다. 트럼프는 거기 칼을 갖다 댈 수가 없다. 예. 자, 이게 제대로 된 다국화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왕이가 다녀오자 오늘 보도입니다. 이거 타스에 바로 났더라고요. 라프로프가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를 만난다. 4월 14일, 15일에. 밑에 기사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따온 것인데 아주 중요한 핫 토픽에 대해서 아주 뭐라고 할까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것이 있다. 그 문제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중동 문제라고 돼 있지만 이 타이밍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북한 문제가 여기 들어있다고 봅니다. 즉 이거 왕이가 지금 북한 방문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그냥 놔둔 채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합의 말을 김정은으로부터 받아왔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감이 들거든요. 트럼프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자 이재명이 이스라엘 치기 시작한다.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교황도 나섰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